신한금융이 예년보다 2달이나 이른 시점에서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면서 신한은행장을 교체했었죠.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부사장이 신한은행장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제 연임이 점쳐졌던 위성호 행장이 갑작스럽게 퇴진하게 되면서 이게 단순한 세대 교체를 넘어선 어떤 충격적인 인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의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서 경제금융부 조정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진옥동 부사장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행장 후보라고 부르는 게 더 이제 맞을 것 같은데 사실 어떤 인사 중심에 있었던 인사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일본에서 머물면서 신한금융 내에서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진 후보는 1986년에 신한은행에 입행을 했는데요. 이후에 15년 이상 거의 상당 기간을 일본에서 보냈습니다. 1997년에 신한은행 오사카 지점 차장으로 일본에 첫 발을 디딘 이후에 지난 2016년까지 상당 기간 동안을 일본 영업을 책임을 졌습니다. 제로금리에 일본에서는 파격적이었던 연 1% 금리대 예금 상품을 출시해서 일본 신한은행을 빠른 기간 안에 급성장시켰고요. 특히 신한캐피털 사장을 맡기도 했는데 이때는 국내 은행권에서는 흔하지 않았던 부실채권, 다시 말해서 NPL을 판매하는 그런 자본시장에 진출해서 실적을 쌓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 후보는 신한금융의 근간이 되는 제1교포 주주들과 오랜 기간 가교 역할을 맡으면서 그 신한은행을 일본에서 급성장시켰고요. 또 자본시장에까지 이런 글로벌 금융 감각도 축적한 인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진옥동 부사장에 대한 이슈도 이슈였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위성호 행장의 퇴진에 더 많은 좀 의문이나 궁금증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제 기록으로 이 코너에서도 어떤 위성호 행장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점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퇴진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한은행이 올 3분기까지 누적으로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3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실현하기도 했습니다. 위성호 행장 임기가 또 게다가 내년 3월까지였는데요. 외형적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은행권 안팎에서는 위 행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쳤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명박 정권 시절에 신한금융이 비자금을 마련해서 정권 실세에게 건넸다는 이른바 남삼 3억 원 사건이 그 위 행장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그런 분석도 일부 제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위 행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그런 혐의를 받고 현재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이 부분이 위 행장에게 특히 아픈 부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산 3억 원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아킬레스건이기는 한데 이것 때문에 당락까지 결정된달지 아니면 이거는 아직 수사 초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크게 변화가 있겠냐라고 얘기까지 했었는데 하다 보니 퇴진에 좀 주된 사유가 따로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도 드는데요. 네, 일단 별개로 그 은행권에서는 이번 인사가 진옥동 부사장이 신한은행장 후보로 내정된 이 인사가 신한금융의 리더십을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은행의 비중이 높은 국내 은행권 금융지주에서는 통상 지주의 회장과 그 아래 행장이 투톱 체제로 지주를 이끌게 되는데요. 통상 이 지주 회장과 행장의 나이 차가 한 3, 4년, 그 연배 차가 그 이상 납니다. KB금융의 경우에는 윤종규 회장과 허인 행장의 차가 한 6년 정도 나기도 하는데요. 유독 신한금융의 경우에는 위성호 행장과 현재 조용병 지주 회장의 그 연배 차가 1년에 불과합니다. 그 둘이서 또 그 지주 회장직을 놓고 겨뤘던 라이벌이기도 하고요.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라이벌들을 지주 회장과 또 그 아래 행장에 배치한 게 그 상당히 이례적이라면서 과거의 신한 사태 이후의 갈등을 대충 수습하고 가려는 미봉책에 불과했다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은행권에선 통상 수직적인 이런 지주 회장과 행장의 어떤 리더십이 존재하고 또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그 신한금융 안팎에서는 이사회 또 제1교포 주주들에 대해서 다른 금융지주들과 같은 이런 새로운 수직적 통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많았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돌려 말하긴 했지만 다시 말해서 신한은행장에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진옥동 후보가 1961년생이기 때문에 조용병 회장과는 4년 터울이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진 후보는 지주 내에서 그 신한금융지주의 부사장을 맡으면서 조용병 회장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사로 꼽히기도 하고요. 신한금융에서는 통합적인 원신한을 정립할 수 있는 이런 세대교체 인사라고 진 후보의 내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한편 위 행장의 공식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데요. 아직 2달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남은 만큼 앞으로 그 위 행장의 거취 또 입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인사 봤을 때 회장과 행장의 나이 차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신한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진옥동 후보의 앞으로의 행보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일본을 기반으로 다양한 글로벌 금융 감각을 쌓은 만큼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특히 진 후보가 그 덕수상고와 방송통신대학교를 나온 이후에 또 30대에 은행에 재직하면서 중앙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그 석사 학위를 땄는데 그 주제가 인력 관리, 인사 관리였습니다. 예. 그럴 만큼 그 진 후보는 조직 관리, 또 인사 체계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데요. 최근에 그 은행권의 애자일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죠. 그 소규모 팀제를 바탕으로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이 팀을 바탕으로 한 순발력 있고 민첩한 조직, 그런 문화를 애자일이라고 하는데 이 개인에 대한 심층적인 인사 평가가 있어야 되고 그 인사 평가를 기반으로 개인과 다양하게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인사를 평가하고 또 성과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이런 문화가 필요하다고 진 후보는 평소 보고 있습니다. 그 은행의 애자일이야말로 이런 조직 문화, 인사 체계의 혁신을 바탕으로 가능하다는 게 그 진 후보의 평소 지론이기도 하고요. 구성원에 대한 이런 새로운 인사 체계와 성과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게 평소 지론인 만큼 앞으로 신한은행의 상당한 조직 문화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